지금부터 반영구 책에 담지 못한 저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를 배우시게 될 경우 또는 반영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오고 있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사항으로 든다면 반영구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는 왜 반영구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기술이 늘지 않을까? 자, 이러한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몰라서일까요? 자, 그 원인은 사실 가장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잊지 못한 곳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왜? 평상시에도 항상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언가 하면 바로 손입니다. 내가 첫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힌트였죠.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러한 힌트들을 많이 사전에 미리 부여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번 왜 저 저자는 손을 믿으라고 해야 내 손을 믿으라고 하지? 이러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보신 영상을 꼼꼼히 보신 분들에게 숨은 힌트를 사실은 말 한마디로 끝내버린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손이 도대체 반영구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일까? 자, 그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손의 손가락의 길이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의 길이와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을 짚게 됐을 때 여러분의 손이 물건을 짚은 무게감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디 무게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집었을 때의 손가락의 촉감과 무게감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더 하나 힌트가 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반영구 시연에서 봤던 그분의 손놀림과 도구를 잡고서 해당하는 손놀림의 깊이와 촉감, 느낌, 이런 것들은 그분의 손에 맞는 기술이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라 하면서 그 도구에 해당되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거기서 느끼는 촉감, 깊이, 강약에 대한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손은 그 사람의 손과 다르니까요. 즉, 시연한 사람의 손과 여러분의 손가락의 길이는 전혀 다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여러분의 얼굴이 다르듯이 손가락의 길이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집어도 거기에 따르는 짚는 손잡이의 위치, 강약,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위치나 방향의 손잡이가 틀리게 잡았다 하더라도 벌써 어떻게 돼요? 미묘한 그 차이가 바로 선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눈썹선을 그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똑같은 시연한 모습에 다른 분의 손에 의해서 시연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맞추려 하니까 당연히 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구의 잘못은 아니네요. 이제 왜요? 도구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이 여러분만의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시연한 사람의 모습, 그 도구의 기본적인 선에 그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업판이나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도구를 잡는 내가 이 도구를 잡았을 때 느끼는 강약의 깊이, 그 다음에
선을 그렸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식의 어떤 방식으로 도구를 손가락의 위치에 잡아야 정확하게 그와 똑같은 선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야 사실은 정답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손에 대한, 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과 내 손가락의 길이는 다르다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이 손가락에 맞게끔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 종류의 고무판을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그 전에 저자분이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무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그 기술의 기본, 여러분의 손을 익히기 위한, 여러분의 손에 맞는 도구를 잡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었던 것이죠. 왜냐? 대부분의 실제로 반영구를 잘 하시는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엠보라는 도구를 다른 도구를 주어도 그 도구에 맞춰서 자기 손을 정확하게 선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바로 그건 뭘까요? 자기 손에 맞는 강약의 깊이나 도구를 잡는 요령, 이런 부분들을 자기 손에 맞게 이미 벌써 터득을 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겠죠,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요리사. 여러분들 요리사 보시면은 요리사들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죠. 자, 그 사람이 도구를 잘 다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맞는 스타일의 형식을 익혔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다루고 온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명 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수많은 기본적인 연습, 즉 기본적인 연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손에 맞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손의 조절 방식을 익혔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익힘으로써 바로 반영구 기술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믿으십시오 라고 한 그 이유는 여러분의 손은 다른 사람의 손과 길이가 다르다. 그러므로 도구를 잡는 깊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는 강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무판이라든지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손에 맞는 스타일과 형식을 익히는 것이 가장 정답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식처럼, 관행처럼 통과되는 통과의식 같은 관행이었죠. 왜? 별거 아니야 하는 지나가는 관행. 그 관행이 여러분의 기술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즉, 여러분의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도구는 바꿀 수 있지만, 그렇죠? 도구는 여러분들이 매번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제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쓸모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의 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귀중한 손을 어떻게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손가락의 길이는 다 다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므로 도구를 잡는 깊이, 방법,
형식, 그 다음에 도구를 다루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시연하거나 영상으로 보여준 내용과 다를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흘러갔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손에 맞는 스타일을 찾지 못했던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예시를 든다면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료 쪽에도 사실은 있죠. 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엉덩이 주사를 IM 주사, 근육 주사라고 하죠. 근육 주사 같은 경우 엉덩이 주사를 놓지 않습니다. 팔에다가 놓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엉덩이라는 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또 제가 또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엉덩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미국에서도 엉덩이 주사를 놓는 IM 주사를, 근육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위치가 지금의 엉덩이 부위, 옛날에 우리 엉덩이 부위였던 우리 둔부의 배면 부위, 그걸 갖다 우리가 엉덩이 부위라고 하죠. 순수하게 그 엉덩이 부위에다 놓는 게 아니고 둔부의 복면 부위, 즉 엉덩이 옆쪽에다가 놓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거의 대부분 팔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육 주사를. 자,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엉덩이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근육 주사를 놓는 위치를 바꿨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무엇냐면, 거기도 좌골신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엉덩이 부위에도 좌골신경이라는 부분인데, 이 좌골신경이 사람마다 또 정확한 위치가 달라요. 그걸 나중에서야 아는 거죠.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좌골신경을 건들게 되면, 좌골신경 쪽에다 잘못 주사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에 주사를 놓지 마십시오 라고 교과서에, 미국에서는 이제 간호교과서에다가 수록을 해 놓은 거죠. 자,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지만 관행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연구가 나오고,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또 그것이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죠. 관행은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관행을 따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영구를 이제 반영구는 과도기입니다. 과거의 반영구는 사실 또 하나 예시를 든다면, 우리 과거에 반영구를 눈썹하셨던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푸른색으로,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눈썹이 푸른색으로 변하더라. 자, 근데 지금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거는 색소의 염료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당시는 문신의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문신에서 사용되는 염료를, 문신에서 쓰는 염료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렸기 때문이죠. 과거죠, 그거는. 그러나 현재는 그게 아니고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산화철이라는 염료를 사용합니다. 즉 천연 염료를 사용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요새는 자가검소 번호라고 해서 그 색소의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즉 화장품의 원료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색소죠. 즉 반영구 화장의 색소입니다. 즉 문신의 색소와 반영구 화장의 색소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눈썹 화장을 하신 분들이 지금의 눈썹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문신의 개념으로서 문신에서 사용되는 잉크나 또는 먹물 같은 염료를 사용했다면, 지금은 그러한 염료를 쓰지 않죠. 왜냐? 그런 건 중금속에 있기 때문에 쓰질 않고, 지금은 정부에서
자가검사 번호를 부여받은, 인증받은 정상적인 천연 원료인, 즉 화장품의 원료 중에 산화철을 이용한, 산화철을 갖다가 우리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자, 그 원료를 이용해서 천연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눈썹을 그리게 되는 거죠. 즉 문신의 염료와 반영구 화장의 염료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가 인증 검사를 받은 인증 색소는 천연 염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한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입문편에 이미 내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신과 반영구 화장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한다면 대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신은 여러분들이 예술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예술적인 의미에서 뭐 팔이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뭐 엉덩이 전체 신체 전체 부위에 원하는 어떤 그림이나 도형을 넣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반영구 화장은 그것이 아니고 얼굴의 일정 부위 또는 헤어,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이제 유두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특정 부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즉 특정 부위의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반영구라는 것입니다. 눈썹의 길이가 짧거나 눈썹의 길이가 일정 부분이 없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반영구 화장이었죠. 자,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눈썹을 좀 더 예쁘게, 또는 이제 우리 화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눈썹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색소를 입히는, 눈썹에다 눈썹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 눈썹 화장하는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아이라인 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입술 화장하는 시간이 너무 사실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민낯일 때도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화장을 덜 해도 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입니다. 즉 화장을 덜 해도 얼굴이 생기 있고 그 다음에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언급된 것이 지금의 반영구 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영구 화장을 하나의 문신,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예술적인 문신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반영구 화장은 미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술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눈썹이 예를 들면 없거나 하는 어떤 커버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신체의 커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반영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미용 목적과 커버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부의 일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커버를 목적으로 하는데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영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화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눈썹 화장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아이라인 그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입술 화장하는데도 오래 걸려. 좀 더 난 민낯인 상태도 화장을 많이 안 하고도 또 민낯인 상태에서도 생기 있게 보이고 싶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영구 화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화장을 많이 안 하셔도 얼굴이 생기 있고 예쁘게 보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반영구 화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색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문신 색소와 반영구의 색소는 다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영구 우리 염료에 사용되는 색소 중에 하나인 산화철은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색소와 같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와 천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화철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썹이 시간이 지나면, 이 산화철은 시간이 지나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반영구처럼, 반영구는 점점 색깔이 엷어지고 없어지는 경우잖아요. 당연히 색상이 지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 그러면서 우리 산화철 같은 경우는 적색 계열이라 어떻게 해요? 붉은기가 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색소라는 것을 써서 그러한 색소를
커버할 수가 있는 붉은기가 도는 색상이 지워졌을 때 붉은기가 도는 부분을 중화색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정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붉은기가 돌거나 시간이 지나서 눈썹이 붉은기가 돌거나 할 경우는 이미 색이 많이 빠진 경우죠. 자, 이렇게 탈색이 됐은 경우는 당연히 색상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주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중화색소를 사용해서 일단 커버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1년 뒤에 똑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안내를 해주시거나 할 때에도 중화색소가 있으니까, 붉은기가 도니까 중화색소가 있으니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1년 뒤에 지워지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새로 다시 지우고 새로 다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사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즉 반영구 시술을 받으시는 분에게도 좋고, 반영구 시술 하시는 분도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더 그분도 더 마음에 와닿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본 사항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영구를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색소 부분은 변화가 아까처럼 붉은기도 있지만 푸른기도 있고 갈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색채학이라는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투과율이죠. 빛의 투과율. 빛의 투과율에 의해서 색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까처럼 색소가 푸른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빛의 투과율에 의해서 표피층은 색상이 그대로 먹겠지만 표피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빛의 투과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채학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반영구를 공부하시는데 내 색책을 내가 왜 배우면 되지? 색소만 보고 그냥 이 색소 해당하는 것만 원료만 조합해서 내가 그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변형된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변형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색채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시는 것이 좋다. 즉 보색관계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중요하다라는 거, 이 기본을 알면 여러분들이 다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당연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도구를 잡는다면, 손을 맞춰서 잡고 그린다면, 그걸 갖다가 익혔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이제 다른 도구, 어떤 도구가 와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춰서 잡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업그레이드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의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액티브 러닝은 기본의 충실성을 먼저 두고 그 충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된 업그레이드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러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가장 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여러분의 손을 믿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처럼 의학적인 용어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엉덩이 주사를 놓지 않는다 라고 한 것처럼 미국도 이러한 관행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에다가 놓는 방식으로 주사 방식이 바뀌었죠. 근육주사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또는 그 시대의 많은 연구물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시대 것을 자꾸 고집한다고, 관행이니까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술은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는 둘째 문제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결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해결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액티브 러닝 방식의 기본 틀을 가지고 항상 왜, 이러한 부분을 왜라는 기본을 가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요소인 여러분의 손을 믿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손가락 길이는 다른 사람의 손가락 길이와 다르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이니까 지나가는 내용일 뿐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손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실수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예시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을 익혀서 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그 내용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건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특성과 스타일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는 방식으로, 요리는 따라하는 방식으로 유명한 요리사가 되지는 않죠. 유명한 요리사도 자신만의 독특한 손기술에 맞는 새로운 요리 기법을 개발하게 되는 것, 똑같은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우수한 기본적인 연습, 고무판 연습을 통하거나 또는 인체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손에 맞는 스타일을 익힘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중요한 부분들을 꼭 익히고 진짜 기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